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이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인터넷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은 첫째, 전 세계를 연결한 국제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통신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터넷이란 전 세계가 연결된 국제 통신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전 세계가 국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국제 통신망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빨간 선으로 각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국제 통신망입니다. 그럼 이 국제 통신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각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태평양 지역에는 1만 1,000km 해저 밑에 해저 케이블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을 우리는 광 케이블이라 하는데, 왜 광 케이블이라고 하겠습니까? 빛의 속도만큼 빠른 속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광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광 케이블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된 국제 통신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온 망들이, 인터넷 망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온 망들은 다시 육지에 올라오면은 지중 매설을 통해서 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망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랜, 맨, 웬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지중 매설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깔아나가고 있는데, 그 인터넷망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랜, 맨, 웬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제가 알려드리냐? 이 인터넷망에 따른 분류는 모든 IT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랜은 뭔지, 맨은 뭔지, 웬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즉, 근거리 통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방과 방을 연결할 때, 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할 때, 그리고 학교, 건물 같이 작은 지역을 한데 묶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랜이라고 합니다. 그럼 맨은 무엇일까? 맨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우리 지역 케이블 방송 알죠? 예, 저는
서초 관악 케이블 TV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별, 도시 크기만한 지역별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맨이라고 합니다. 그럼 WAN은 뭘까? WAN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광역통신망이라고 하는데, 광역이라는 것은 전국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KT 올레, LG U+, SK 브로드밴드, 이런 망들을 우리는 W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망, 네트워크망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LAN과 MAN과 WAN으로 나눠졌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인터넷망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이런 인터넷망은 이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의 기지국과 최종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스마트폰은 무선을 통해 이런 기지국과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어떤 변천사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터넷망이 고도화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의 스마트폰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1세대 무선 통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돌폰을 이용해서 개인의 음성을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를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다 해서 엄청난 기술로 각광받았습니다. 2세대 무선 통신은 아래 그림처럼 폴더폰이 나오면서 얇고 접을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핸드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이때는 소리뿐만 아니라 간단한 인터넷 그리고 이메일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3G 시대에서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에 버튼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터치 방식의 스마트폰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음성, 문자, 인터넷, 동영상, 멀티미디어, 통신 등 전반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G 시대는 디지털 LTE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음성, 멀티미디어, 인터넷 모든 컨텐츠들이 고속으로 그리고 고품질, 대용량 그리고 보안이 완벽하게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낮춰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5G 시대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초고화질화된 실시간 영상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
IoT, 사물 인터넷, VR, AR 서비스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5G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VR 기기를 쓰자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물고기대를 지나 바다거북과 헤엄도 치며 여름 휴가를 미리 즐겨봅니다. 고개를 돌리면 열리는 만화 속 세상. 평면으로만 접하던 웹툰도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3차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좀 스케일이 큰 장소에서 VR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TV나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게임은 물론 의료와 예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가상현실 기술. 하지만 자주 끊기는 화면과 낮은 해상도는 여전히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폭넓은 활용도에 비해 기술적인 아쉬움을 남겼던 VR도 세계 첫 5G를 만나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환경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LTE의 20배까지 빨라져 해상도가 높은 고용량의 VR 영상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도 수월해집니다. 원하는 동작을 지시하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VR 어지럼증이 체험자의 움직임과 VR 화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예요. 5G에서는 빠른 속도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어지럼증은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국내 VR 시장 규모 추정치는 약 5조 7천억 원. 5G의 상용화로 기술 발전에 날개를 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 개발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란 물리적으로 연결된 국제 통신망, 그리고 국내 통신망, 또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터넷이란 디지털 기기 연결로 표현했었는데, 그럼 어떤 디지털 기기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시대로 넘으면서 스마트폰을 연결했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또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선을 이용한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연결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사람, 집, 병원, 그런 모든 사물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초연결 사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위의 그림은 스마트 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주거의 확장된 개념은 스마트 도시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 사물이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의 가능성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기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서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렇게 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웹쇼핑을 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메일을 보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여러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메일을 주고받고 웹 서핑을 하고 FTP, 텔렉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바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이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외교 용어로서 의정서, 협약서라는 말입니다. 프로토콜은 외래 외교상 언어로서 의뢰나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프로토콜을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통신 방법에 대한 규칙과 약속을 뜻합니다. 즉, 정보 기기가 서로 다른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 단말기가 서로 연결될 때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서로 간의 통신 방법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TCP/IP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이런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메일이나 웹, FTP, 텔렉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CP/IP 프로토콜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통신 규약이라 함은 상호간의 접속이나 전달 방식, 통신 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또 오류 검출 방식, 코드 변환 방식, 전송 속도 등에 대한 일정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종이 다른 컴퓨터가 통신 규약이 다르게 되면은 서로 통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바로 TCP/IP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앞전에 배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 100여 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웹 서비스가 바로 HTTP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일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이 외에 FTP 서비스 잘 많이 안 들어보셨죠? 이 FTP 서비스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와 접속할 때 많이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앞에 4가지, 뒤에 4가지 해서 8가지는 기본 상식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링을 통해서 요거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 좀 더 집중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항은 한 150여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꼭 알아둬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150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항은 큰 숲에서 작은 나무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오늘 배웠던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분류, 또 이거에 관련된 URL 표기법, 그리고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 또 인터넷 주소 체계, 그리고 DNS 서버, 웹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로 관계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웹을 가능하게 하는 웹 작성 문서들, HTML에 대한 문서입니다. 또 내려가면은 우리가 HTML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링크를 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기 위해서 우리가 경로에 대한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 HTML은 정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보는 텍스트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영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소리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런 표현된 HTML 정보를 우리는 CSS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이 CSS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CS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SS에서 필요한 선택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배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CSS의 각종 나오는 속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한 150 문항 정도의 문제를 알게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웹 퍼블리싱 등 웹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총 정리해 보면 이번 시간은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정보에 대한 이해를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신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통신망은 최근에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터넷이 가능한 원리, 인터넷망과 그리고
무선 통신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인터넷이 가능하게 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